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4월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될까? 그렇다면 우리는 포트에 어떤 종목들 담아가면 좋을까요? 좀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도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은 이분과 함께 하고 있죠. 발로 뛰는 숨은 고수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잠금 해제 종목들 연구원님과 한 종목씩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어떤 뉴스에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 찾아볼 수 있을지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숲이 되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숲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것 같은데 서수길, 최영우, 투톱 체제 갖춘 숲, 글로벌 확장, 쾌속 항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숲을 좀 매수해도 되는 것인가? 이 뉴스에서 저희 숲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이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좀 정확한 이 뉴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최영우 CSO 최고 전략 책임자라고 하는 CSO가 이제 이번에 신임 대표로 이번 주총에서 선임이 됐던 게 가장 이 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최영우 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EA랑 뭐 라이언 게임즈라는 이제 계획 게임사에서 활동했던 경험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대표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e스포츠랑 이제 게임 관련된 콘텐츠로 이제 그 좀 플랫폼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좀 이번 주총에서 신임 대표로 발탁된 게 그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이제 그 해외 플랫폼을 좀 확장시키려는 배경 자체도 이제 해외 진출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지난해 태국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 태국 쪽에서 좀 볼만한 부분들이 이제 e스포츠와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좀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e스포츠 관련된 쪽으로 좀 더 확장시키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좀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이 투톱 체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e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 쪽까지도 숲이 좀 확대된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헤드라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주인공은 숲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두 가지 키워드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의 첫 번째 키워드는 글로벌 확장이고요. 두 번째는 ARPU인데 지금 뭐 숲에 대해서 기사를 읊어주시면서 e스포츠 쪽이라던가 라이브 스트리밍 쪽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숲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확장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숲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인 아프리카 TV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ROE가 한 25에서 30% 정도로 이제 수익성이 좀 뛰어난 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선행 PER 같은 경우에는 한 8.6배일 정도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요인을 이제 좀 보시게 되면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수가 시장으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이 회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외 진출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e스포츠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확대를 해서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안으로는 한국에서 방송하고 있는 스트리머들을 이제 해외에 동시 송출하는 방안을 통해서 이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방안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AI 개발을 통해서 이제 AI 개발을 번역을 통해서 이제 해외 동시 송출이 용이해졌다는 점이 좀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옆에 보이시는 이제 자료가 이제 스트리머들이 이제 해외 그 동시 송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조금 보시면은 해외 국기들이 좀 보이는데 그 국기에서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이 그 번역을 통해서 이 스트리밍을 직접 보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번 1분기에 동시 송출에 관련된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29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1월부터 이제 동시 송출에 관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3월까지 해서 이제 이번 1분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나올 텐데 그 자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좀 리레이팅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 포인트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숲이 국내에서 다져온 입지 자체가 그렇게 작진 않았는데요. 내수 시장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꾸준하게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포인트 두 가지 짚어주셨고요. e스포츠 파트너십 확장 그리고 실시간 번역을 통해서 해외에도 동시 송출이 가능해진 점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글로벌 확장이 이 숲에 조금 더 긍정적인 뷰를 갖게 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ARPU였는데요. 이게 좀 플랫폼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요? 네, 맞습니다. 유저당 매출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좀 많이 쓰이는 용어긴 한데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ARPU가 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게 이 회사의 좀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보통의 지금 또 다른 저평가 요인으로 좀 매도 보고서도 나오긴 했는데 숏폼의 등장으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관련된 매출액이 좀 유저들이 그리고 좀 줄어들면서 그 트래픽이 좀 감소된다는 게 어느 정도의 저평가 요인이라고 좀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맞는 사실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동사의 수익성에 좀 주목하는 것들은 이 결제를 하는 유저의 변화 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료를 보시면은 스트리머에게 이제 기부하고 있는 결제자 수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지만 트래픽 수는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제자 수가 유지되고 있는 거에 어느 정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스트리머에게 이제 기부를 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수수료를 통해서 동사가 수익 모델을 창출을 하고 있는데 트래픽을 보여주는 MUV라고 얘기를 하는 그 월간 방문 유저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게 확실하지만 ARPU는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의 포인트이고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숏폼의 등장으로 수익성이 약화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기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앞서 동시 데이터 동시 송출과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고 ARPU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이 저평가를 좀 탈피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도 까르보나라님께서 별풍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지금 숲이 추구하고 있는 이 모델 체계 자체가 유저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결제를 하고 있는 유저당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숲의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저는 16만 원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저평가 정도가 좀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행 PR이 보통의 플랫폼들은 뭐 20배, 뭐 30배까지도 주는 정도의 이제 PR을 주게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8.6배 정도밖에 안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좀 크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수익성도 어느 정도 낮아졌냐라고 했을 때도 수익성도 낮아진 것도 아니다 보니까 하방은 막혀 있는데 어느 정도 상방은 열려 있는 지금 투자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가 16만 원이면 지금 가격보다 조금 많이 가야 되잖아요. 네, 2배 정도 가야 됩니다. 예, 네, 긴 네.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뭐 글로벌 확장으로 인해서 매출이 찍히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에서 저는 좀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질 것 같고요. 예. 실제로도 어느 정도 지금 뭐 블로그나 아니면은 어느 뭐 숏폼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1분기와 관련된 동시 송출과 관련된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1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고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지속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속되는 게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좀 그 긍정적인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숲에 대한 김주영 연구원님의 관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은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이 종목은 이전에 잠금 해제를 통해서 김주영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또 탐방도 다녀오셨던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한 8월 정도에 다녀왔었던 것 같은데, 네, 올해 한 번 더 이제 NDR을 해서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M+의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전고체 배터리고요. 두 번째는 각형 배터리입니다. 네.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어제 좀 눌림이 확인이 됐는데 M+는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특히 전고체 배터리는 2차 전지 쪽에서도 미래 먹거리로 불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개발을 어느 정도 다 완료를 했고 올해 좀 본격적으로 올해 3월만 했을 때 2건 정도의 수주 관련된 내용들이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조립 공정 2차 전지 제조 공정 중에서 조립 공정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폼팩터 중에서는 파우치랑 그리고 각형을 위주로 이제 제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회사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파우치랑 각형에서 턴키 방식으로 한 번에 납품을 할 수 있다는
하겠다라는 것을 좀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최근에 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체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연구 개발이 완료됐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좀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미국 글로벌 배터리 전문 기업인 S사향으로 전고체 배터리 조립 라인을 턴키로 수주를 했다는 내용들이 이제 최근에 뉴스에 나왔고요. 전고체 배터리를 조립 라인을 통한 모든 것들을 이제 턴키로 했다는 것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또 다른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장비를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현재의 그 전고체 양산 그 단계를 좀 보게 되면 아직은 파일럿 라인으로 이제 보이는 정도의 장비이긴 합니다만 전고체 배터리가 생산에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이제 특수 장비인 셀투팩 장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관련된 패키징과 관련된 그 장비를 좀 수주했다는 것에서 좀 기술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가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가 각형 배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형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번에 좀 각형으로 좀 폼팩터를 변화하려는 흐름들이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 좀 보여지고 있어서 네. 그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형 배터리 설비 투자가 이제 향후에 2년에서 3년간 한 2배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이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각형 쪽에서 좀 장비를 납품을 했던 레퍼런스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우치로 각형에서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각형 관련된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좀 좋은 기회들이 나올 것 같고 최근에는 또 경쟁사와 관련해서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한 반사수혜로 어느 정도 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각형 배터리 면에서 지금 뭐 경쟁사도 제치고 나아갈 수 있는 모멘텀까지도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엠플러스가 7,800원대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저는 16,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2차 전지 장비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공매도를 피해갈 수 있는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억에서 지금 한 900억 정도에서 시가총액이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는 1,500원, 3,000억 원 정도까지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저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엠플런스의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목표가 16,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